이거 풀어볼게요. 단원평가 문제. 뭐 오랜만에 해서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수권을 이루는 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만큼이 해수죠, 해수. 요거는 이제 뭐 바다 민물이긴 해, 민물. A는 육지에 분포하는 물이다 아니고, A는 대부분 이제 B가 대부분이 빙하고, 빙하가 많죠. 극지방이 많고. 그 다음에 A는 B죠, B. B는 해수도 아니고, B는 짠맛이 나지 않는다. 이게 맞죠. 5번이 답이고요. 자, 이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담수가 맞고, 육지에 분포하고, 짠맛 나지 않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 틀렸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빙하지, 빙하. 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걸 쓰고,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땅 속에 파이프 같은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파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둘은 그래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답은 4번이고, 그러니까 총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자원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생활용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네. 이거 바뀐 것 같은데? 이거 그래프가 좀 잘못됐어요. 공업용수가 뭐 노란 애가 돼야 되고, 생활용수가 초록 애가 돼야 돼. 아니네. 하여튼 지금 공업용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생활용수랑 공업용수 바꾸시고, 여기에 하나 더 있긴 하죠. 여기에 뭐 이렇게 뭐지? 그 유지용수 있지, 유지용수. 우리나라는 유지용수가 2등이고, 전 세계군요. 그렇구나. 미안해, 잘못 봤나봐요. 전 세계면은 모르겠다, 이거는. 응? 요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전 세계면. 어찌됐건 이제 수자원 이용량 증가하는 원인은 인구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면 농업용수도 많이 쓰는 겁니다. 식량 생산 많이 해야 되니까. 산업화 되고요. 문명 발달하고, 생활수준 향상 다 관계가 있고, 기후변화는 오히려 이제 이용량 변화랑은 상관없고, 수자원의 양, 이용량 말고, 수자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가뭄이 많이 든다던가,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린다던가, 뭐 그런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양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용량 변화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 답은 4번 골라주시고, 해수 온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표층수온은 위도나 계절에 따라 달라요. 표층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이다가 아니라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가 적도 부근에는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의 고위도 지역에는 그냥 이제 빛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태양에너지가 적어서 수온이 낮은 거고, 표층수온 낮은 거고, 적도는 표층수온이 높죠. 해수의 등온선은 위도선과 대체로 나란하다. 이거 맞아요. 이거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표층수온 분포인데, 이 등온선이죠, 이게. 등온선이 위도랑 대체로 나란해, 그래도, 대체로. 대체로 나란한 거야, 그래도, 그쵸? 위도랑 표층수온은 대체로 나란한 거예요. 자, 그 표층수온의 등온선은 위도와 대체로 나란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낮아지고, 고위도 해역에서 연직수온 분포는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위도는 전부 다 심해층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니까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온도가 다 낮기 때문에. 요 뒤에 이제 이거 단원 평가하고 뒤에 다시 복습할 거예요. 이제 시험 대비 교재로. 자,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이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3계층으로 구분합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해수가 섞이지 않고 매우 안정한 층은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 자,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요. 수온약층은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심해층입니다. 심해층. 심해층은 이제 온도가 계속 4도씨를 유지하거든요. 심해층은 태양에너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맞아요. 기억 리을이고. 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요걸 이제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요 근처가 이게 섞이니까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켰죠? 혼합층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온약층이 되는 거죠.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깊어질수록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C는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심해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등의 세기를 세게 하면 A층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선풍기를 켜면 B층에 물이 섞이는 게 아니라 A층에 물이 섞이는 거지. B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약층에 해당한다. 이게 맞아요. B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잘 안 일어나. 물질 교환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C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 가장 크다. 아니야. 수온 변화 가장 큰 건 수온약층이고, C층은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이게 일단은 표층 수온을 좀 보셔야 돼. 표층 수온. 표층 수온을 봤을 때 얘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위도라는 거, 저위도. 표층 수온을 봤을 때 이거 중위도고, 요거는 이제 고위도, 극지방. 표층 수온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흡수되는 해역. 지금 C지, C. 지구가 둥글고 태양빛이 나란하게 오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아요. 고위도는 태양빛을 적게 받고. C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지역이야. 혼합층이 이게 두껍잖아. B가 이게 두껍잖아. 얘는 요만큼인데, 물론 얘야 별로 없지만 제일 두꺼운 건 B야. B. 그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위도가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위도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5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인데요.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 2등까지는 좀 외워주셔야죠. 그래도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이 2등이야.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3번. 염류와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천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은 염분이 낮아요. 왜냐하면 하천수는 민물이잖아. 그러니까 염류가 별로 포함이 안 된 물이, 그러니까 하구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천수가 흘러 들어오는 곳은 민물이 섞이는 거죠. 바닷물하고.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염분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 하천수가 흘러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민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염분 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 큰 강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데가 염분이 낮은 거예요. 여기는 큰 강이 있진 않습니다. 여기는 동해안 염분이 높죠. 황해는 염분이 낮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천수가 흘러 들어오는 곳은 염분이 낮습니다.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요. 해수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염류는 염화나트륨이고, 전세계 평균 염분이 35psu라는 거 아셔야 되고, 어느 바다나 염류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염분비 일정 법칙,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염분이 35psu인 해수 2000g 속에 들어있는 물과 염류의 양은, 염분이 35psu라는 것은 1000g에 35g의 염류가 있다, 이런 소리지. 해수 1000g에. 해수 2000g에는 염류가 얼마 있어야 돼요? 1000g당 35니까 염류가 75g 있는 거죠. 아니네, 미안. 70g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해수고, 해수는 물 플러스 염류야. 그러니까 염류를 2000에서 70 빼야지. 그 물은 1930인가요? 1930g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1930g이고 염류의 양은 70g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염분의 정의를 하셔야 돼요. 염분은 해수 1000g당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야. 35psu는 해수 1000g에 35g이 녹아있다, 이 소리야. 답은 3번이고 11번에 자, 염분을 옳게 비교한 것은, 그러니까 1kg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0g이잖아. 그럼 5배에서 얘는 35psu야. 요거는 3kg의 이거니까 3으로 나눠야겠네요. 21psu야. 얘는 10으로 나눠야겠네요. 35.5psu야. 500g은 이제 1kg 되려면 2배 해줘야 되잖아요. 25psu야. 염분은 지금 C가 제일 높네요. CaDB 순이다. CaDB. 4번 답이고요. 자, 12번에 전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바다마다 달라요, 그쵸? 다른데 특히 잘 보시면 이 중위도 지방이 높아요. 중위도는 사실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러니까 중위도 중에서도 이제 30도, 위도 30도. 여기가 사막이 많아요. 뭐 사하라 사막 이런데 여기 사막이고, 뭐 이런데도 중국 여기 사막이고, 미국도 여기 뭐 데스밸리 뭐 이런데 사막이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염분이 높다는 아니지. 중위도 중에 이제 30도 있는 데가 높으니까. 고위도는 염분 낮죠? 여긴 조금 높기는 하네. 아무튼 여기는 보면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해빙이 돼서 염분이 낮아요. 빙하가 녹으면 물이 이렇게 민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위도 30도 부근에 염분 낮다 아니야. 높은 거고. 증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습니다. 강수량보다. 염분이 높죠. 적도 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을 것이다. 적도는 봐봐. 적도는 강수량이 더 많은 거야. 강수량. 대양 주변부는 중앙에 비해 염분이 낮다. 자, 잘 봐. 분석을 하셔야 돼요. 대양의 중앙이 높아. 대양. 대양의 주변부가 염분이 낮아요. 왜냐면 대양의 주변부는 여기 민물이 막 들어올 거냐. 여기 이렇게 민물이. 민물이 들어올 거냐. 아까 전에 그 강물 들어오는 것처럼 대양의 중앙부가 염분이 더 높은 거예요.
주변부는 중앙에 비해 염분이 낮다. 이 맞아. 왜냐하면 민물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위도에 따라 염분이 다르므로 염류의 비율도 다르다. 염류 비율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막 섞여. 하여튼 계속 섞이기 때문에 염류의 비율은 일정한 거예요. 답은 4번. 보기들이 어렵죠 지금. 염분이 35ps인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7대 1이다. 40이 되면은 뭐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은 그대로 7대 1인 거예요. 염분의 비율은 변화되는 게 아니야. 뭐 계산하고 뭐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B자가 들어가 있으면 염분 B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일정한 거야. 열심히 하지 마시고 7대1 고르시면 돼. 똑똑하게 7대1을 고르시면 됩니다. 뭘 계산하지 마시고. 요런 건 계산해야겠죠. 35ps인 1kg 안에 염화나트륨이 27.2g 있다. 그러니까 35 있을 때 염화나트륨 27.2다. 그럼 30일 때는 염화나트륨이 줄어들어. 근데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2배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 2kg으로 물어봤으니까. 일단 1kg으로 계산할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x라고 합시다. x는 35분의 30 곱하기 27.2잖아요. 맞죠? 그럼 5로 나누면 이거 5고 요거는 뭐 이게 7 이렇게 되네요. 6이구나 미안. 6이고 요거 7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뭐 나누어 떨어지나?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 떨어지진 않나? 4, 7에 28. 뭐 해보자. 뭐 대략 뭐 9 정도 될 것 같긴 하네. 그쵸? 7이고 63 정도. 그거에 6을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2배를 해줘야 돼. 2배를 해줘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 2kg이라고 물어보니까. 그쵸? 2배를 해주셔야 돼. 대략 4로 할게요. 4. 그럼 8, 2, 4, 8이고 6, 8에 48보다 조금 작아야 돼. 여기서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요 고를 수 있죠? 정확하게는 안 해도. 이해 가세요? 왜 2배 해줘야 되는지 알겠어? 2kg으로 물어봤잖아. 2kg으로. 그럼 5번, 답은 5번. 열심히 계산하시면 5번 나올 거고. 자, 봐라. 사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제 바다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호수 같은 데예요. 예, 거기는 이제 뭐 옛날 성경이 발견돼서 되게 유명한 데기도 하고 이스라엘 쪽에 있고요. 여기가 홍해고 홍해도 사실은 염분이 높아요. 홍해도 염분이 높은데 사해는 더 높아. 사해 어딨지? 여기다. 여기구나. 여기가 사해야. 여기 사해라고 안 나오나? 하여튼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호수 같은 데야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증발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염분이 엄청 높아. 200이야 200. 사해의 염분이 200입니다 200. 뭐 근데 계산을 하시면 요렇게 하면은 몇 배야 지금? 거의 5배죠 5배? 그쵸? 5배 늘어나. 이것도 똑같이 비율로 거의 200 되고, 그 질량은 요거의 5분의 1이겠죠? 이거 5배니까 이거 5분의 1이겠죠? 비율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11이고. 그러면 4.4겠다. 4.4. 5로 나누면. 그래서 200, 4.4, 11. 예, 4번 답이겠네. 그쵸? 염분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냥 둥둥 떠요, 사람이. 난류에 해당하는 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D가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 쿠로시오 난류고 해류고, 일어나 이거 봐, 요렇게 올라가는 애들 C, 요것도 올라가는 거지 이거. A, D, C, A, C, D 이게 난류고요. 한류는 이거 이제 북한 한류 지금 B가. 옳지 않은 것은 A는 황해 난류고 B는 주변의 해수보다 수온이 높다. B가 한류죠? 한류니까 온도 낮은 거고요. C는 여름철에 세력이 강해진다. 맞아. 난류는 여름철 세력 강해지는 거고,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은 D고 쿠로시오 해류. 조경수역을 형성하여 좋은 어장을 이루는 해류는 여기 B랑 C.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게 조경수역이죠. 자, 그래서 17번에 하여튼 답은 2번. 18번. 여기 이제 조경수역인데, 잘 봐요. 요게 올라갔잖아. 이렇게 북상을 했잖아. 이게 난류 세력이 강하다 이런 소리야. 그럼 이게 여름인 거고, 요거보다 내려왔죠. 북한 한류의 세력이 세서 이거 겨울인 거고. 가는 나보다 난류 세력이 강하다. 아니죠. 나가 난류 세력 강한 거고, 나는 가보다 조경수역이 북쪽에 형성된다. 맞죠?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이다. 아니지. 다음 2번.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절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동안에 두 번, 조석이 생기는 이유는 해류가 아니라 조류야. 조류랑 해류랑 달라요. 밀물은 만조에서 간조가 될 때다. 만조가 물이 들어찬 거고 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썰물이지. 썰물 빠져나가야지 간조가 되려면.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가득 차는 거죠.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는 조차라고 합니다. 이건 다 5번 답이고요. 자, 어느 지역에 며칠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인데 점점점 높이 변화가 커지고 있네. 이거는 이제 달하고 태양하고 위치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달이 이렇게 돌잖아. 그럼 달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때가 조차가 제일 조금 나요. 이 달이 잡아당기는 힘과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의 합력이 이게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이제 상현이나 하현 이제 반달 있을 때 그때 조차가 제일 조금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해요. 조차가 조금 나니까. 근데 여기 사기나 요때는 조금이야. 요거는 지금 여기가 사기고 여기가 상현달이고 여기가 하현달인데, 반달이지 반달. 반달일 때는 조금이고, 사기나 여기가 망일 때, 이때는 일직선상에 있으면 이게 힘이 세져요. 같은 방향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요게 반대라서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요때도 강하게 돼요. 그 합력이. 하여튼 삭과 망일 때는 조차가 제일 큽니다. 그럴 때를 사리라고 해요. 사리. 자, 조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간조와 만조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아니고 두 번씩이야. 약 두 번. 왜냐면 하루 동안에 이 하루라고 할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대략 두 번이지. 그 다음에 21일 정오 무렵에 조개잡이 체험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1일 정오가 12시인데 봐봐, 이게 물이 많이 빠졌지? 그 조개잡이 해도 돼. 12시에 정오에 기억기급 서술형도 하겠습니다. 지구에 분포하는 빙하에서 지하수, 호수, 하천수의 양을 비교하시오. 해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민물 중에 이제 빙하가 많고,
지하수 여기 써요. 졸지 마시고 호수와 하천수. 해수와 빙하를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까닭을 각각 서술하시오. 해수는 일단 짠 물이야. 그 짠 거 그 물 마시면 안 돼. 오히려 갈증나. 뭐 농작물에 주면 안 돼. 죽어. 빙하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멀리 있죠. 우리한테서는. 아무튼 빙하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바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쓰시면 되고요. 자,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가 혼합층이죠. 용어 아셔야 되고, 혼합층.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이지, 바람.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작용에 의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C는 연직수온 일정한 까닭은 뭐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쓰시고 8월에 측정한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잘 보시면 요 황해가 더 낮아요. 낮잖아요. 여기 32보다 작은 건데 지금 여기는 33이고 그렇죠? 요게 이제 요렇게 이 등 같은 지역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32보다 작은 거고 이거 33 정도 되는 거고, A와 B 해역 중 염분이 낮은 곳은 A 해역이고, 그 까닭은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그래. 뭐 큰 강이 황해로 흘러 들어가서 담수의 유입이 A가 B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됐어요? 자, A와 B 해역에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질량이다. 뭐 비슷하긴 하네요. 얘가 좀 작겠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A 해역의 염분을 구하시오. 1kg 속에 요만큼 녹아있으니까 다 더하면 돼. 더하기 하면 돼. 다 더하기 하시면 이제 총 35g 되고요. 35psu가 됩니다. 자, B 해역의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비례식을 세워라. 일단 비례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 밑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27.1 대 3.8 이 비율이나 가 대 3.6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그 비율이 같다. 그래서 세웠고, 일단은 가는 3.8분의 27.1 곱하기 3.6 하셔야 됩니다. 요게 귀찮아도 하셔야 되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반올림 해보시면 약 26g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아무튼 자기가 계산을 했는데 27.1보다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조금 줄어들어 있어야겠죠. 26번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E 중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E입니다. E. 그 다음에 이름도 쓰래요. 쿠로시오 해류. 자, 기역에서 디귿 중 조경수역에 형성되는 곳은 기역이고, 이곳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난류와 한류가 만나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유리한 해안은 서해안이고, 왜냐면 조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해안이고, 조차가 서해안이 크기 때문이다. 그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 해안선이 좀 복잡해야 돼요. 그래야지 댐 같은 걸 건설하기가 더 쉽고, 하여튼 조차가 크기 때문이다. 물이 많이 빠졌다 많이 들어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 저기 그 하나 있습니다. 시화호에 있어요. 시화호에. 별로 멀지가 않아요. 부천에서. 조금 쉬었다가 시험 대비 교재를 다시 복습하면서 할 거예요. 잠깐 5분만 쉴게요.